사실 제가 할 얘기보다 아까 토론 시간을 훨씬 더 길게 가지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재미없는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선 발표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약간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세팅 상당히 저는 낯섭니다. 제가 학교가 저희 지금 소속 있는 학교가 여대다 보니까 항상 저 앞에서는 여학생들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남자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상당히 낯선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낯선 얘기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쭉 해나갈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그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제가 요즘 유행하는 자연어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 5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4개 분야가 사실은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고민, 그 법제도, 어떤 규제적인 문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고려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보관이나 처분 부지 자체의 지질학적인 안정성이나 시설의 어떤 물리적인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이루고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환경에서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얼마나 원자력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신뢰나 보상 인센티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심리에 가까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지 위에 있는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그냥 그 발표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선정하거나 어떤 기술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큰 2가지 차원을 구분해 본다면 사실 과학적인 타당성과 사회적인 수용성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지조사와 어떤 처분시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 기반의 어떤 경험 기반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사회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이 어딘가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수용성에서의 사회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설정이 될 텐데 지역 주민만 사회일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사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까지 동시에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내용과 방향과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수용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제 발표 말고요. 다음 발표 시간에 저희 다른 발제자들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의사결정의 과정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접근했던 방법들은 상당히 먼저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수용성을 나중에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방향을 좀 바꿔본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처분 시설을 마련할 때가 됐어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약간의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본 건데 이건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고민했던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자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신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그 학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결국은 방사성 폐기물이 어쨌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전하니까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쌓였고 이제 언젠가는 분출될 테니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하는 논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처분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고민 사항들이 결국은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어떤 처분부지를 선정하거나 어떻게 관리를 시행을 했을 때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전체 국민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이겠지만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의사결정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관련된 사람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슬라이드들은 각각의 어떤 처분부지 단계, 어떤 선정을 하는 단계별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기본 계획이나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상당히 시퀀스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조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공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조사를 하고 심층 조사를 하고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냥 누가 봐도 이해 가능한 시퀀스는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게 이제 좋은 시설이면 누구나 입지시키고 싶은 시설일 텐데, 저희가 지금 바라봤을 때 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좋은 시설이기보다는 나쁜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여기에서 과연 어떤 부지 선정의 계획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지역이 아니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들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주민들의 선호가 표출이 된다면 사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오지 말아달라는 비선호에 대한 표출이 더 심한 어떤 의사결정이 고려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비선호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어떤 부지를 공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와 일반 국민들,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찬성 또는 반대, 중립이든 어떤 입장 관계없이 외부의 누군가가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지역 주민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 단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기본조사나 심층조사 단계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수용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 과학적인 검증의 영역들일 텐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환경 변화도 그렇고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증 편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지에 의한 어떤 결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찬반의 어떤 극단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본조사나 심층조사 단계에서도 사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프레이밍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 최종적 의사결정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객관적인 경험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다음 발제 시간에 우리 저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발제자분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민 의사를 확인 후에 어떤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갈등 사항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지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이 전체 과정을 추진하는 주체, 이게 행정기관이 되었던 뭐 제3의 기관이 되었던 어떤 기관이 이걸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메시지 자체보다는 메신저에 대해서 더욱더 뭔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추진기관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표는 사실 해외 주요국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부지 선정을 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뭐 사례조사 비슷하게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좀 요약을 하고 이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남은 내용들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여전히 처분장 부지 선정 자체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늦게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에서 어떤 이런 논의들이 잘 된 이유는 뭘까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를 해본다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먼저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처분부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것들이 나름의 어떤 성공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나 재처리 공장이 있거나 임시저장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이 방패장 처분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곳은 그나마 유치에 대해서 약간 확률이 좀 높아졌던 경우들이 있고요. 영국이나 스웨덴,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 선제적인 입법, 아까 우리가 저희 특별법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약간 전제 조건들이 붙는 순간 상당히 논의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법률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 그리고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들일수록 훨씬 더 어떤 이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국회 또는 의회와의 협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또는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방사선 처분 부지와 관련돼서의 어떤 그 신뢰 또는 협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부분 어떤 그 제3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또는 방사선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기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나 독립행정청을 통해서 한다거나 영국이나 독일에 어서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처럼 사실 약간의 중립성, 또 약간의 독립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행정기관을 통한 또 제3의 기관을 통한 어떤 처분부지 선정 과정들이 훨씬 더 갈등 관리에 용이하더라라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지에 선정된 이 지역 주민들에겐 교육과 뭐 복지, 재정적인 정책 수단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정도의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이 사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논쟁과 관련된 갈등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이 부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가, 그리고 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는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런 나라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례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약간의 좀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수기제, 수기민주주의 공론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들어온 제도라고 한다면 쉽게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의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어차피 시민사회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들에 상당히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러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감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뭐 참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방식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의 뭐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형태로 어떤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이나 행정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나머지 그 내용들은 일단은 발표자를 통해 대체를 하려고 그러고,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인 합리성은 제 기준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합리성 또 사회적인 수용성은 제 기준에는 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안전하다는 정보와 위험하다는 정보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나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뭔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앞서 얘기했던 어떤 학점 편향의 문제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런 어떤 인지의 어떤 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되어야지 반대가 조직화되지 않고 요거 관련된 의견들이 잘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과학적인 합리성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러나 이오나라고 써놓긴 했는데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결국은 과학기술계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안전성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수용성이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과정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합리성을 먼저 확보하고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의 논의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방금 발표해 주신 박수영 교수님과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성용 박사님을 모시고 앞서 한 토론과 같이 1대1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박정수 교수님 발제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내용을 보고 한 18분 이상 충분히 쓰시고 해서 제가 토론 한 2, 3분밖에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온 좋은 기회는 아마 저 연구원 내부에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오늘 이 좋은 포럼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보직을 관둬서 오늘 오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큽니다. 자유인으로도 평연구원으로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요. 여기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원래 지난주 같으면 제가 발제자고 박정수 교수님이 토론자로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도 할 만큼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요. 그래서 왜 우리 박정수 교수님이 이 좋은 주제를 발제를 하고 왜 행정학회 이영민 회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또 관여할까 했는데 아마 우리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합리성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사회과학의 최대 학회 집단 지성인 행정학회하고 우리 박정수 교수님 이런 분들의 역할로 우리 특별법이 잘 마무리돼서 법적 근거가 완벽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 후 해결로 관련된 이런 부분 숙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처음에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사례들은 다 잘 된 부분이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사리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주고 지역사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조금 1%가 부족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21대에서 법 제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보면서 우리 수건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 관련 부분이 향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R&D 부분에서 큰 국가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저희들 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여 년 이상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지하 정보 부분을 쭉 구축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원자력 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이 발주한 그 과제 관련해서 한반도에 지난 10만 년 이래에 미래 10만 년 장기 지질 환경 예측 변동 예측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어쩌면 과학적 그런 역량 부분을 더 제고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 큰 백데이터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료 역할이 됐거든요. 아울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사회과학자분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간단히 요약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의 그런 수용성 부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호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심층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이신 박정수 교수님 그에 대한 스터디한 내용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실 스웨덴이 왜 그런지는 스웨덴을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스웨덴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부지 선정에 상당히 호의적일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례조사는 못하고 있고 그냥 문헌조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저희 한번 벤치마킹을 좀 그 현장 탐사 겸 가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유럽에 대한 어떤 편견 또는 어떤 이상형에 대한 믿음인데요. 뭔가 국가 정책과 지역 사회가 또는 국민 사회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 그래서 그 정책과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이 법도 우리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좀 이상적인 모습인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믿음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잘 소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사실 국가와 공동체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약간 좀 적대감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함께 가는 형식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좋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저도 이쪽 디지털연구원에서 쭉 있으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이쪽 연구 분야 내용을 쭉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희가 과학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많이 들어주지 않은데 우리 발제자분 같은 분들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이게 언론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나가서 얘기해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의 부분은 법적 그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그 행정학회 같은 그 사회과학 최대 그 싱크탱크 집단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신 거라고 저는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거 코멘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일반적으로 행정학 쪽에서는 법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쉬운 그 코스를 갖고 법제하는 부분을 많이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관련된 다른 사안들을 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코멘트하고 주실 분 있으면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어떤 이제 그 잠깐 그 고민을 그 토론 중에 약간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할 때 과학기술 전문가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 전문가도 같이 뭔가 논의 구조를 가져가는 어떤 이 거버넌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언자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단순히 과학적인 합리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는 국가들일수록 훨씬 더 이런 문제에서 갈등이 좀 빨리 해소되거나 좀 약간 관리가 보여지는 좀 느낌이 있고요. 이런 법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법률의 미비라기보다는 지금 법률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책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결국 조직화된 목소리가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방사성, 원자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조직화된 목소리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영역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조직화된 목소리가 좀 다양성 기반으로 깔리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학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어차피 정부의 정책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소위 저희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킹던이 얘기했던 상당히 이렇게 무질서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해소의 방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모여서 공론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정책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기회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이니만큼 이것들이 잘 발휘되었으면 좋겠고 요건 사실 정책 창도가 기업가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후에 그럼 행정학회하고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국가 아젠다를 설정할 때 우리 이
오늘 노냐 이 주제 이런 부분이 좀그 우선순위가 위에 설정되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권한은 없지만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회 분들과 많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자리 환경공단하고 우리 행사 좋아하는 사업단 분들 네, R&D 쪽 능력에서는 국내 최고의 많은 네. 걸 축적된 그 지식이 축적된 집단 역할을 네. 해주고 계시니까 그 사회적 수용하실 때 네, 네. 이분들을 많이 인용해서 좀 이렇게 해주십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